2013년 12월 20일 오후 6시 봉생병원 세미나실에서 영산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 지원 행정학과 편입생 별도반 산업체 현장 체험 및 교육정보 수집 지원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배정은 교수의 현장 체험 및 교육정보 수집 지원 특강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배정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3학년도 영산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이 지원하는 행정학과 편입 별도반 산업체 현장 체험 행사의 일환인 산업체 관리자 특강 행사를 이곳 봉생병원에서 가지게 된 것을 정말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산대학교는 개교 30주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속적인 성장과 큰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이제 8개 단과대학에 2개 학부를 두은 명실공한 특성화된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노찬용 이사장님과 부국총장님의 역동적인 리더십 하에서 양 캠퍼스별 투트랙 특화 전략을 통해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특별대학 같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우리 영산대학교는 올해 대한민국 교육과 기술부와 한국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사업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됨으로써 이런 특히 영산대학교는 올해 대한민국 교육과 기술부와 한국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기관들로부터 1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의거 영산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각 성인학습반을 위해 애쓰시는 반 대표들과 간부들을 위한 공로 장학금 지급, 각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면학 장학금 지급, 동아리 서클 활동 지원금 지급, 각종 국가 공인 자격 시험과 의학 시험 합격에 소요된 경비 지원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펼침으로써 20, 30, 40, 50 세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산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 만족을 위해 애쓰시는 교수님들에게도 교재 집필비 지원금, 성인 학습자 멘토링비 지원,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등의 여러 다양한 연구 및 학생 지원 활동 관련 지원을 해주심으로써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시민들의 최고 어려만족 병원들 중에 하나인 이곳 봉생병원에서 갖게 되는 영산대학교 행정학과의 산업체 심화연수 및 정보수집 행사도 영산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단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중요 행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영산대학 북경대학 행정학과 성인학습반 동문 및 재학생 여러분, 이처럼 성인학습자들의 개인적 발전과 교육 만족을 위해 애써주시는 영산대학교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단과 중앙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교육과 기술부와 한국평생교육원으로 우리들의 고마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찬 감사의 박수를 다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영산대학교 북경대학 행정학과의 산업체 심화연수 및 정보수집 행사가 이곳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봉생병원 이사장님이야
임직원님들께도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쁜 기말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영산대학교 성인학습반 졸업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자축의 박수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들 중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인 교수 현장 체험 심화 학습 및 정보 수집 특강 행사에서 특강 초청 강사로 멋진 특강을 해주실 하영아 김원묵 기념봉생병원 관리부장님께 힘찬 한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은 다음 4가지의 주된 이유로 하영아 부장님을 이번 특별 행사 초청 강사로 모셨습니다. 첫째, 오늘 특강을 해주실 하영아 봉생병원 부장님은 지난 30년 동안 대림건설 사우디아라비아 현장 의무실장, 대우건설 아프리카 리베리아 현장 의무실장, 부산 성심종합병원 행정부장, 경동병원 관리부장 등 국내의 여러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의료관리 업무를 전담해 오시면서 각종 관련 기관 단체들로부터 50회 이상의 표창과 수상을 받으신 바 있는 우리 한국의 명실공한 최고 수준의 의료관리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우리 참석 교수님들과 성인학습반 동문 및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하영아 특강 강사님의 그간의 경험과 관련된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지혜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영아 부장님은 이 기간 중 실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지금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으시면서 지금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하 부장님의 그간의 여러 다양한 지금 교육 관련 업적들은 시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최근 저희 영산대학교와 관련된 지금 교육 분야 업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영아 관리부장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전 영산대학교와 봉생병원 간 계약학과에 의한 행정학사학위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산대학교에서는 오늘 이 자리 행사에서 사회를 보신 이성용 대표님을 포함한 15명의 영산대학교 행정학사 동문님들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산대학교 동문 및 재학생 여러분, 영산대학교의 교육 발전과 봉생병원 직원들의 교육 정대를 위해 이처럼 큰 애를 써주신 하영아 부장님을 위한 두 번째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셋째, 하영아 부장님께서는 지금 교육계의 정대와 더불어 보다 나은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도 있는 건강관리를 통한 자기 발전적인 강대지향적인 자아실현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영아 부장님께서는 지금 교육계의 정대와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속에서 절도 있는 건강관리를 통한 자기 발전적인 강대지향적 자아실현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간 하 부장님께서는 여러 수행대회에서 1, 2로 입상할 정도의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바쁜 직장 관리업무 속에서도 주경야도의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모의교사 2급 자격증 등 수없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힘들었던 대학원 과정을 모두 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월 14일 명예의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받으시면서 영산대학교 북경대학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을 졸업하시게 됩니다. 참석자 여러분, 주경야독에 힘들었던 대학원 과정을 모두 다 잘 마무리하시고 행정학 학사학위 취득이라는 교육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실 수 있게 된 하영아 고문님을 위한 세 번째 힘찬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넷째, 하영아 부장님은 인격의 향기가 넘치는 전인적인 성품을 갖추신 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환한 미소와 얼굴, 선한 적극적 행동은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국가의 등불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하용화 특강 강사님과의 강의를 통하여 하용화 부장님은 언제나 밝은 마음, 밝은 얼굴과 미소, 선한 적극적 행동으로 주위의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사랑과 배품을 나누는 기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동문 재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귀한 자산을 가지신 능력과 인격의 향기가 넘치는 하부장님을 통해 얻게 될 지식과 기술 및 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또 다른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학생 심화 산업 연수 및 정보 수집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영산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단과 봉생병원, 그리고 이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주신 교수님들과 동문 및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가정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가족분들 모두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행사 인사말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봉생병원 하용화 관리부장의 의료 고객 관리론에 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하용화 관리부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것도 알고 이건 너무 지금 병원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따로 좀 여기 요거는 이제 의료고객 관리론에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것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소 짓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친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점적이고요. 산무 운동은 무조건 안 돼요, 몰라요, 없어요는 이건 아예 자체가 없는 걸 산무 운동이야. 안 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된다 하고 거기 알아듣도록 하고 몰라요 없는 것도 찾아보고 만큼 노력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고객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지금 이거 최근에 이제 지금 아침에 매월 그 아침 조회 때 우리 내부 고객이 우리 직원이 우리 병원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지금 조회 때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한 3개 과가 나와서 나는 정형외 가서 무슨 수술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가져와서 이런 수술을 걔가 이런 거 하는 걸 조회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어느 과장이 어떤 수술을 잘한다, 내혈관 수술을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야지 뭐 밖에 나가서 우리 그 봉생병 근무를 하면서 무슨 수술 잘한다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으로 전과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고객이 우리 직원이 알아서야 외부 고객이 이제 홍보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고객이 또 원래 전전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기 이제 과장을 소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또 슬라이드 가지고 이제 자기 수술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 소개하는 이걸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떤 조직이 생각하는데 이런 목차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의 필리방은 이렇게 어느 조직이 강했는데 사슴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사슴의 군대가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가 사자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사자가 더 위협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옛말에 장군 한 명이 무능하면 1000명의 군사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리더가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요즘은 가장 중요한 조직은 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전 조직원이 사자처럼 강인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좀 키워나가는 조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지시하고 되게 보살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의 이제 공산주의나 같은 이런 직장이고 아래 이제 되게 이제 좋은 리더는 아래 직원 구성원들에게 비전도 제시하고 인간적인 책임성, 정직성, 솔선수범 입감하면서 변화주도와 바람직한 영향을 리더십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이거 21세기 리더십을 위한 10가지 요원입니다. 이런 표현력이나 공직, 배짱, 설득력, 포용력, 밝고 명료하게 희생정신보다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좀 그래서 이게 생산성을 올려주고 원활하게 우리 병원에서도 이런 조건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리더의 체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나 각 기업, 공기업 사회에서도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중요한 것인데 위대한 리더는 좋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훌륭한 지도력의 여러 가지 역량의 소유자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많은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보통 사장을 취임하려고 하면 이제 그만두게 되면 나이 많아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면 벌써 어느 기업에서 어떻게 리더를 현장에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막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리더는 찾아가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십시오. 진정한 리더는 또 실수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절대 실수를 감추지 않습니다. 최후의 교훈을 실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를 정면을 바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물 하나 찍으면서 리더 파이터. 리더십 하니까 눈물을 하나 간단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바다처럼 큰 배가 있어서 저기 이제 뭐냐고 이게 빅십이라 그래서 배가 이제 십입니다. 그래서 옆에 작은 배가 있는데 뭐냐고 이게 스무십이라 하면 되겠네요. 십세기 가자. 여기 지금 세계 최고의 각도의 정보 이거는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한번 제가 좀 보고 좀 생각이 나서 오래 뽑아서 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정유회사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서구계를 차지했던 우선 그때도 오일이 록펠러의 작품으로도 독점하면서 수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재산을 축적하는 데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예를 들면 파산회사를 싼값을 인수하고 생산성이 낮은 회사를 문 닫고 합병하는 등 여러 가지 공권력을 매수하고 매수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물리적인 진압, 심지어 기간촉으로 노동자를 대량 학살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러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90%까지 독점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3살인데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실 10년 후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계속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50살 때 세계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재산을 보면 미국 최대의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살 때 불치병으로 1년밖에 못하는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최후의 금지를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벽에 걸린 액자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액자 내용의 반도를 보고 점창으로 가서 우리 한 보호자가 울고 모습을 보고 비서를 씻기서 알아보니까 수술비가 없어서 엄마가 걱정을 해서 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아무도 모르게 수술비를 다 지불해 주라고 해서 그 얘기가 수술받고 잘 나섰습니다. 이후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는 1년밖에 못하니까 전 재산을 거의 한 평생 다 바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도 많이 내고 어른 선도 많이 돕고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 9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 반평생은 벌고 반평생은 이제 좋은 일 하다 보니 이제 불치병도 일어났었다는 게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 동기에 대해서 이 내용 스탠포드 대학 설립 동기에 대한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스탠포드 대학이
우리나라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전에 2009년도 5월 6일 날 미국 지성인도 놀라고 하는 스탠퍼드 명문대학에서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는 대학과 박근혜 특별히 인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GNP 300달러 19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아버지를 불리는 프레드 터먼 교수 때문에 한국과 기술을 탄생시키는데 5분이나 왔다 갔다 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탠퍼드에 도착하자마자 공과대학 터먼공학센터를 먼저 방문한 후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강의원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더 가까워진 세계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 원칙이 바라선 자본주의를 향하여 국외 문제와 동북아 평화, 한미동맹 비전, 그래서 마무리하고 설립 동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설립 동기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책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스탠퍼드 노부부가 자식이 없고 많은 재산의 노부부가 자식이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쓸까 이래서 의논의 결과 교육사업에 쓰자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그 총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의실에서 뭐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뭐 당신네 같은 이제 미국에는 옷을 뭐 이렇게 아니 뭐 적당히 입고 다니니까 이렇게 당신네 같은 사람을 총장이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들하고 돌아서면서 그래도 저 할머니가 이제 이런 대학을 지금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나는 모른다고 이제 거절당하고 집에 와서 둘이서 다시 의논한 게 우리가 이 도로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게 스탠퍼드 대학.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총장이 수의실에 이제 그걸 내용을 알고 나서 수의실에 사람은 예모로 취하지 말라는 약정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저도 여기 우리 직원들이 제일 이제 환자 접점이 주차관리나 안내, 초진 접수 이런 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제일 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을 배치시키게 된다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 만약 내가 상을 받는다면 노벨 상의 기준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대보호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적에 그는 호텔에서 배달된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대문장한 기사가 실렸는데 알프레드 노벨 사망. 기사는 명백한 오보가 나왔습니다. 노벨의 형이 사망했는데 신문사에서 이름을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노벨은 그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호텔에서 방에 머물면서 상가 죽음을 생겼습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숨을 거둔다면 세계적인 발명가의 명예와 엄청난 재물도 한날 거품이 지나지 않았는데 생명하는 무한한 보잘것없는 장식비용입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역사의 재인임을 깨달습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기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살생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은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건네했습니다. 그 기운으로 만든 것이 노벨상입니다. 신문의 오보가 최고의 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노벨상 시상식, 원래 시상식이 했던 장면입니다. 만찬장소에. 그래서 여기에서 시상식에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식사가는 33만이라는데 참석자는 1250석이라. 그 중에 3분의 2가 학자, 학계, 기여도가 없으면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티켓을 못 구할 수 있고. 공연 자체가 기여 예술작품이고요. 초청 공연은 면접 비밀이나 공연 내용이나 면허는 비밀이 보장되고 당일 오픈하는데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답니다. 원래 100%면 내년 12월 10일 날 시상식을 만찬하게 개최됩니다. 제 아무리 왕족교 유명 정치인이라도 노벨 재단과 민간이 받지 못하고 왕족이라도 재단 승인이 없으면 참석이 불가합니다. 전에 그 학자가 3분의 1 주는데 나머지 그다음 3분의 학자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분류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위해서 초대하기도 노벨상 일부 발전에 학문이 맺어는 학자들을 최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무나 초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배정훈 교수님은 초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태현이 얼마나 대단한 게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예를 한 가지 들면 전 세계 인구 0.2%밖에 안 되는데 나라의 노벨상 수준가 30%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네. 놀라운 사실. 두 번째, 한 가지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하지만 반면에 제 학부는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냐고 묻는다. 좋은 질문을 좋은 훌륭한 인재를 만들고 나쁜 대답은 있지만 나쁜 질문을 없겠다. 유태인 부모가 자녀가 10살이면 세계 시계를 선물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소중함을 갖다 인식을 계속 시키준다. 그리고 유치원 자녀가 교육 50세까지 보면 뭐 중에서 한 가지만 지었습니다. 싫으면 그만두고 그러나 하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시기간 딸에게서 남편 여강처럼 모시는 예왕이 되고 싶었는데 먼저 그러는 하인으로 쓰게 되는 건 한이가 될 때이겠습니다. 유치원에는 참 많지. 차정우 씨도 아시죠? 책도 많이 나왔는데 간단히 좀 무지개 걸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잘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훈련받고 무엇이든 하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이만한 데서 훈련합니다. 이 전선 세계적인 유태인 교육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무기적의 원리 세 가지 특징은 희망의 원리, 실천의 원리, 그 다음에 통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 실천의 원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꿈을 품어라, 성취를 믿어라, 말을 다스려라, 습관을 들여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좋은 원리. 사실 이게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긍정적에서 이제 다 하면 이거만 해서 강의가 끝나. 오늘 상식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유를 냉수에 떨어뜨렸을 때 물에 잘 퍼져 물이 흐려지면 상한 것이고 퍼지지 않고 아래로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입니다. 옛말에 적자생명이 있죠. 옛날에는 적자생명이 적응하지 못하면 살이 맞지 못하고 옛날에 취직을 하다가 중간에 뭐 살이 맞지 못하셨는데 그 다음 바뀌기 전에 적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어요. 메모하면서까지. 특히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번에 지시할 때 메모하는 인물은 잘 봐주고 메모하지 않으면 헛불을 치는 그 시기였어요. 이 다음에 이제 지금 적자생명은 기억하는 천재보다 괴로워하는 바보가 더 낫다.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도 노래하는 바보가 더 따라하겠어요. 이거는 이병철 회장님의 매기론인데 이거는 간단히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학의 중도에 그만두고 경남 고향인 어령에서 농사를 지을 때 예술실에 뛰어나가지고 농마 한 마지 200평에 그 다음에 수확을 쌀 2가마니를 수확을 하는데 근데 시험을 가지고 논 한 마지 200평에 쌀 2가마니 빼고 이쪽에는 밀가지를 갖다가 1000마리를 넣어서 이제 번식해가지고 팔아보니까 쌀 4가마리를 갖다가 살 수 없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쓴 게 여기에 1000마리를 넣고 여기에 1000마리인데 메기를 20마리 넣었어요. 메기를 20마리 넣으니까 메기가 막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니까 이게 안 잡히려고 막 하디 너무 이제 강해지가지고 더 번식률이 높아져가지고 그때는 4000마리를 갖다가 내가 살 8가마리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벌써 뭐돈 버는데 연구를 많이 해서 얼마나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경쟁은 있어야 된다. 경쟁을 해야 자기가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머 이거는 아인슈타인 노벨 문학상을 받고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왔는데 하도 똑같은 강의만 계속 하니까 이제 그때 강의 학지마다 운전기사가 따라가서 이제 뒷바라지 하고 듣다 보니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 강의를 다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장난기가 나가지고 야 오늘은 그 대학에 내가 뭐 좀 안 나가도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네가 강의를 하라 했거든. 그래서 강의를 이제 자기가 기사로서 이제 옆에 있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강의를 잘 마쳤는데 교수님이 어려운 질문이 하나 딱 들어오는데 이게 뭐 질문을 해달라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 머리에 쓴 게, 이런 질문은 우리 운전기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기사 양반 넣어서 답을 해줘라 해가지고, 그래 잘 넘어갔더니 이런 놈이 나무젓가락이 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나무젓가락은 거의 대부분이 희고 몇 건에서 보기에 오나 이런 나무젓가락을 만들 때 다량의 표백제, 강택제, 안통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듬뿍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나열에 보면 가사나수소, 곰팡이 방지제, 설사, 도보, 골단 등을 발달하고 수소나라스는 표백제입니다. 시력을 상쇄시키고 설사, 혈관, 수소를 일으키고 탈크제, 광택제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 어항에 넣어 실험을 했는데 1시간 후에 어항의 물고기가 다 폐사를 했다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쓰게 되면 입술라서 너무 세랍니다. 나무젓가락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이게 광택제는 이걸 안 쓰면 곰팡이 썰어서 팔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이 약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먹는 식품이 문제다. 아무튼 질병은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은 모두 다습니다. 그러나 지금 먹고 있는 식생활은 그 자체가 건강이고 질병이요. 나아가 자신의 인생적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암유발 용리는 식생활이 35%, 흡염이 30%, 감염이 10%, 출산과 성생활이 27%, 음주가 3%, 음주 3%는 술 좀 많이 드십시오. 기타 15%로서 또는 보고되는 거는 마케팅 전략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오티스 LT가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 유명한 미국 오티스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게 개발비도 없고 또 개발 능력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냥 겨우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만 할 정도 그렇게 내렸는데 그래서 그 오티스 직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고 자기 몸매도 보고 할 때 좀 느린 것 같다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그 여성은 임무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이죠. 유아비로 아이보리에서 시작됩니다. 유아비로 옛날에는 다시 이제 나이 드신 분 순 담백하고 깨끗하고 한 선전이 다 나왔습니다. 그 유아비료가 특히 물에 뜨는 비료예요. 물에 깔아앉지.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물에 깔아앉는 비료만 찾으면 냉장고 준다, 텔레비 준다 막 광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비료 사는데 10개 사고 30개, 40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지출이 엄청 늘어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청바지 24인치. 지금은 좀 넓이는 처음에 있는 24인치 이상을 안 맞는 게 아이디어가 성공입니다. 이 바지 입은 사람은 너무 바지가 돋보이는 게 날씬하고. 그래서 이 바지를 입기 위해서 살을 빼든지, 그래가지고 이에서 갖다가 놓고 이렇게 이제 짜가 많이 남는데. 그래서 이게 24인치를 처음에 안 만들었던 게 성공비결이에요. 1,000원짜리 양말이 삼성 AS가 LG AS를 이긴 상황,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강남에 아주 부자 동네에 이제 테레비 고장을 딱 불렀습니다. 처음에 LG AS면이 딱 부르니까 딱 들어왔어요. 고장 났습니까? 와서 고치면 바꾸는 거예요. 저쪽 집에서 삼성이 이제 고장이 났는데 와서 띵동 제가 들어왔는데 시원하게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가슴 주고 왔던 나가보니까 거기서 새 양말을 갈아신거더라고요. 하루 다니다가 양말이 이제 땀이 채이고 연차 당하고 있기에 깨닫는 집에 양말을 갈아 신고 온다고 양말을 갈아 신고 그 1,000원짜리 양말 한 거리가 감동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또 강남의 부자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겠습니다. 그런 한 거기에 이제 그리 가방에 양말 온 쓸만큼 10그릇 옆집에 달고 딱 담아가지고 그래 달고 여기서 히트를 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가죽음 종이 한 장 차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상가죽음이 종이 한 장이 차이 맨날 그렇지 상가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만 까먹으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일하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면 종이 한 장으로 출생신고해주고 자기도 모르게 사망신고해주고 종이 한 장.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5년 역사의 재력으로 인본주의 실천의 새 정을 열어가고 있는 봉생병원입니다. 부산의 원도시민 동국 봉생병원은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현재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봉사체로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이날 영산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단 지원 행정학과 편입생 별도반 산업체 현장 방문을 하고 하용화 봉생병원 관리부장의 의료 고객 관리론을 경청하고 의견 교환을 하여 편입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산업체 방문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강해 주신 하용화 부장님께 다시 한번